자, 그런데 곳곳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고 부정선거인지 감시하겠다며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 오후 1시쯤 투표를 마친 선거사무원이 이상하게 오후 5시 다시 투표를 하려다가 선거 참관인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희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의식적인 일부러 고의적으로 험법한다.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한 뒤 나중에 자기 목 투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이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 직무를 엉뚱한 대리투표에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선거사무원을 체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공무원을 선거사무원에서 해촉했습니다. 방배동 사전투표소에선 선거 참관인이 투표소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 선거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자기네가 옳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거사무, 국가사무를 아예 송두리째 흔들고 투표함을 확인한 뒤 붙이는 봉인지에는 규정을 어긴 채 붉은색으로 봉인지 밖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나서면서 마찰을 빚은 건데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투표장에선 투표지를 발급받은 관외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 줄 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가버린 셈인데 선관위는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부실한 진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발급된 투표용지는 모두 투표함에 들어와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함에선 작년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한 장씩 나왔는데 선관위는 총선 개표 과정에서 누락된 용지로 이번 대선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남이 성폭력성 댓글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생중계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망쳤다며 선거운동 막판까지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성 댓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자기 잘못이라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TV토론에서 발언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회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거듭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내란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JTBC 유튜브 채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망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경제를 진흥해줘야 되는데,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특히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뒤졌던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경제 성장과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당선되면 35조 원 이상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화폐 지원을 늘려 즉시 내수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바람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니 1차적으로 피해를 입고 두 번째로 피해를 입는 게 지방이라고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춘천과 원주에서는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인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광 발전 방안을 꺼냈고 충주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 이 후보는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 등 중원에 이어 약세 지역인 경북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 심판론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된다면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른 아침부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곧장 경기 북부부터 남부 지역을 훑으며 특유의 큰절 인사를 이어간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거듭 언급하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사죄를 드리고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평은 고속도로가 뭐 말도 많던데 저는 공사를 해도 일체 부정, 비리, 시비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그 이유는 선거 부실을 잡아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있으면 투표장에 그런 엉터리, 부정, 부실한 선거관리가 되면 항의도 할 수 없잖아요. 민심 풍랑교로 불리는 충청도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지역 발전과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선거 막판 중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 전략, MS노믹스를 공개하며 일자리 중심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 유세를 벌이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는 내일도 강원과 경북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서울 도심과 대학가를 돌며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는데 가는 곳마다 TV토론 성폭력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와 비판의 목소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경남과 부산에서 막판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유권자들을 최대한 만나겠다며 이른바 무방 유세에 돌입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하나, 둘, 셋. 직장인들이 많은 점심시간 도심을 찾아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듯한 교육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진보 정권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세 도중 일부 시민들이 교육 정책을 발표하려면 학생들도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학습 목표치를 높였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뒤처진 학생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이어 내내 공을 들여온 청년들을 찾아 다시 중앙대학교로 향한 이 후보. 이곳에서도 대학생들이 이 후보를 향해 TV 토론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산에서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원전 부담을 져온 부산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에선 공장을 찾아가
제조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